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전직 법조기자 김만배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주인은 바로 나라고 인정하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주인이라는 의심을 일축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온갖 의혹을 두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얼토당토 않다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먼저 공윤선 기자입니다. 2주 전 경찰 참고인 조사를 위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오늘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 앞에 섰습니다. 첫 질문엔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이런 소동을 일으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온 각종 의혹들에는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우선 1,200억 규모의 배당 수익을 올린 천화동인 1호의 주인, 바로 김 씨 자신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차명 소유가 아니냐는 의심을 일축한 겁니다. 바로 접니다. 그 유동규 씨가 주인이라면 저한테 찾아와서 그 돈을 달라고 하지 왜 정민용 변호사한테 돈을 빌렸겠습니까? 특혜 대가로 700억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했다는 이른바 700억 약정설. 또 법조계 등 고위급 인사들이 망라된 50억 약속클럽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선고 전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찾아가 재판 청탁을 했다는 의혹엔 터무니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이 동양 선배라 사업 관련 자문을 구했을 뿐이란 겁니다. 사법부가 세간의 호사가들이 추측하고 짜집기 하는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토당토 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지급된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선 일각에선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름의 절차를 통해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기존 입장을 사실상 되풀이했습니다. MBC 뉴스 홍윤선입니다. 민관 합작 사업인 대장동 개발에서 김만배 씨는 민간 부분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 만큼 검찰이 묻고 확인할 게 많습니다. 현재 조사 상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민지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해가 졌지만 조사가 당장 끝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죠? 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조사 10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그동안의 강도 높은 조사를 토대로 김 씨를 둘러싼 의혹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검찰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선 김 씨가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반면 정민용 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기 거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냈죠. 김 씨는 또 자신이 실소유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주요 관련자들의 입장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건 이번 수사가 윗선으로 올라갈지를 가늠할 핵심 의혹인 만큼 검찰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이미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만큼 그 뇌물을 준 의혹을 받는 김 씨 역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도 유 전 본부장을 다시 불렀는데 두 사람 간 대질 조사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의혹으로 등장한 화천대유의 로비 자금을 더하면요 350억 원 정도란 말이죠. 그 대상 중에 하나로 이제 성남시 의회가 지목됐어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의 진위 여부와 함께 최근 정영학 녹취록에서 언급된 실탄 350억 원도 밝혀져야 할 쟁점입니다. 특히 성남시 의장에게 30억, 시의원에게 20억을 줬다는 의혹도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2012년부터 성남시 의회를 이끌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의 통과를 주도한 최윤길 전 의장이 30억을 받았다는 녹취록 속 인물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최 전 의장 등 성남시 의회 관계자들에게 로비 자금이 흘러갔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동료 선수들을 비하하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을 빚은 심석희 선수.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동료들에게 사과하면서도 고의 충돌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심석희 선수를 다른 선수들과 분리 조치하고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흘 전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공개된 평창올림픽 당시 심석희와 대표팀 A 코치가 나눈 문자 메시지 대화입니다. 대표팀 동료 선수들의 인성을 거론하고 자신도 함께 딴 금메달이 창피하다는 등 비아냥과 욕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브래드버리 만들자는 코치의 문자에 심석희가 그렇게 하자는 반응을 반복합니다. 브래드버리는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000m 결승에서 앞선 선수들이 충돌로 넘어지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금메달을 딴 호주 선수로 대표팀 동료를 상대로 고의 충돌을 모의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평창올림픽 1000m 결승에서 심석희와 최민정이 서로 엉켜 넘어져 메달 획득에 실패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자 대화 내용을 실행에 옮긴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던 대한빙상연맹은 오늘 선수촌에서 함께 훈련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심석희를 일시 퇴촌 조치했습니다. 금을 열린 경기단한상위원회에서 해당 건에 관련해가지고 심석희 선수를 국가대표 훈련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연맹은 또 당장 다음 주 열리는 1차 월드컵을 포함해 4차 월드컵까지 심석희의 대회 파견을 보류하고 브래드버리를 언급한 고의 충돌 의혹에 대해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실체를 면밀히 들여다본 후 추가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빙상연맹의 퇴촌 결정 전인 지난주 금요일 이미 선수촌을 나온 것으로 알려진 심석희는 오늘 소속사를 통한 입장문에서 동료 선수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평창올림픽 당시 조재범 전 코치의 폭행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했다며 다만 고의 충돌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을 1위로 통과하며 화려한 부활을 누렸던 심석희. 올림픽이 11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욕설 파문에 고의 충돌 의혹까지 겹치며 출전 여부마저 불투명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명지입니다. 자동차 한 대를 사려면 최소한 몇 달을 기다려야 하고 새로 나온 최신 휴대전화 역시 없어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 경제가 코로나에서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공급망 대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유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 투싼 하이브리드. 주문이 32,000대 밀려 있는데 이번 달 생산량은 고작 1,000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도 반도체가 아예 안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6개월에서 한 10개월 사이라고. 제네시스 G80은 지금 계약하면 3개월,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11개월 뒤에나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도 비슷합니다. 지난 1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한 아이폰 13. 반도체가 모자라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예약하시는 데도 아직 오픈이 안 됐습니다. 기약이 없는 거예요? 재고가 엄청 기다려요. 반도체만 모자란 게 아닙니다. 맥도날드는 배달앱에서 감자튀김 주문을 할 수 없게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냉동 감자튀김은 미국에서 들여오는데 해상 물류 대란 때문에 수입을 못한 겁니다. 공급망 대란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우유가 부족해 맥도날드에서 밀크쉐이크를 20일 동안 팔지 못했고 미국은 대형마트에서 휴지와 생수 같은 생필품의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했습니다.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우선 재고가 부족합니다. 세계 각국이 일상을 회복하면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코로나로 줄어든 생산량은 이걸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을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돈을 뿌렸거든요. 떨어질 때의 이 충격을 완화시켰는 건 좋았는데 문제는 회복기에는 그 돈들이 과잉 수요를 유발하는 그런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물류도 막혔습니다. 영국은 기름을 실어 나를 트럭 운전사들이 없어서 주유소에 기름이 동이 났습니다. It's empty. How am I going to get to work on Monday? You with me? I'm done. I've been to 3 stations.
미국도 트럭 운전사가 부족해 로스앤젤레스 항구가 막혔습니다. 해상에서 기다리는 컨테이너선이 60개에 육박합니다. Containers are sitting on port for an average of 6 days compared to 2 days wait in more normal times. 이렇게 사람이 부족해진 건 코로나로 대거 일자리를 떠났던 사람들이 국경 봉쇄로 아직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서효정입니다. 코로나19 새 확진자가 70일 만에 1,2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연휴 동안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지 감소세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인구 비율은 이제 60%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을 맞은 김포공항의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여행에서 막 돌아온 듯 짐가방을 든 시민들이 진단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랑 같이 간 여행이어가지고 학교랑 유치원 가려면 이게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번 한글날 연휴 기간 이곳 선별진료소에선 600건이 넘는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이뤄졌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97명. 휴일을 맞아 검사 건수가 줄어들며 확진 규모는 70일 만에 1,3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급증했던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도 400명 넘게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꺾인 것인지 판단하려면 적어도 이번 주까지 추이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휴 이후에는 검사량이 증가하고 이동량도 증가하면서 다시 그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영향은 최소 일주일 정도로. 긍정적인 부분은 추석 연휴 이전 40%를 간 넘었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3주 만에 60%에 육박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밝힌 위드 코로나의 전제 조건인 접종 완료율 70%까지는 550만 명이 남은 상황. 방역당국은 확실한 백신 효과를 위해선 2차 접종까지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차 접종일 변경이나 잔여 백신을 활용해 신속히 접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확진자 규모와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해 이번 주말 종료되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거리 두기 조치 연장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